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또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사 김윤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네. 성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건조증이 있었어요. 근데 꼭 성교통이 아니더라도 질건조증으로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성관계할 때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감을 주는 게 질건조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의 질은 조금 습하잖아요. 네. 약간 습하면서 마찰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데 네. 이게 너무 건조해지게 되면은 걸을 때 마찰할 때마다 이렇게 바스락거린다. 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질이 말라들어 가는 것 같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느끼세요. 아내가 좀 쪼여드는 것 같다. 그런 분들 다 느끼시거든요. 네. 이분들도 단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성생활을 할 때도 좀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질건조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생기면 네. 점점점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또 노화랑도 연결돼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음부나 생식기 주변이 좀 마르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한 1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성관계 할 때 원래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관계 할 때마다 삽입이나 아니면 성관계 도중에 건조해서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한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가 되면은 이제 불편감을 넘어서 통증으로 가죠.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은 윤활제를 거의 다 쓰시는 윤활제이 없으면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가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4단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진행이 돼서 윤활제를 써도 삽입이 안 되는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 단계가 4단계. 이렇게 질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이제 젊으신 분들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염을 오래 앓으면서 결국에는 질건조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생활습관 중에서 잘못된 걸 좀 꼽자라고 하면 너무 자주 씻거나 청결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질건조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출산하고 나서 또는 유산을 하고 나서 아니면 또 자궁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궁이나 질 주변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면서 질건조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사람 몸의 체질에 따라서 질건조증이 조금 더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 있죠? 네, 자궁 리셋이라는 자궁 리셋. 그 중에서 질건조증에 민감한 그런 체질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자궁 체질을 8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궁금하시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와서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많이 생기는 체질이 자궁 냉체질. 몸이 냉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발 차고 추위 많이 타고 소화력 떨어지고 얼굴 색깔 조금 하얗고 이러신 분들, 냉체질이신 분들이 질건조증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체질, 혈액이 부족한 체질이기도 한데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고 피부층이 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질건조증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도 조금 더 빨리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저체중이신 분들 조금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저체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냉증 체질이라든지 건조한 체질이랑도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나이대에 같은 증상으로 이제 레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방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진행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한두 달이면 되고 한 두세 달 정도 치료해야 되는 45kg 미만으로 체중을 과다하게 줄이시다 보면은 건조증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체질적인 성향도 있는데 남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냉체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흥분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느리거든요. 전이라는 거를 해서 성적인 흥분을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1, 2분 안에 바로 성적인 흥분이 되면서 윤활액의 준비가 좀 빨리빨리 된다라고 하면 냉체질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류순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성 반응이 좀 느리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준비되는데 시간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분들이 본인이 준비가 됐다 라고 해서 너무 빨리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사실 질건조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좀 전이를 좀 늘려서 관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질건조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이 좀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 넘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할게요.
근데 이런 질건조증이 있을 때 생활 습관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갑자기 체중을 급속도로 빼는 경우. 다이어트 관련된 양약이든 한약이든 건강기능식품도 복용하고 나서 건조증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교감신경을 좀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걸 딱 먹었을 때 입이 마른다. 그러면 질도 마른다. 이렇게 생각을 환자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좀 말씀드리자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성관계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성관계를 자꾸 이제 회피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성생활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나의 성적인 기능은 훨씬 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성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 성욕이라던가 성감이 어느 정도 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이 없는 것 자체가 성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하신 게 이제 먹는 거. 육류 섭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육류를 안 하신다. 그냥 육류가 싫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뭐 지구를 살리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몸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은 어느 정도 양을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불포화 지방산류를 좀 많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점막을 조성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좀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생선류 도움이 많이 되고, 또는 참깨씨나 해바라기씨, 씨앗 종류, 풍물성 기름 있잖아요. 들기름이나 뭐 올리브유나 뭐 해바라기씨유나 이런 것들 하루에 한 스푼씩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로 더 드시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죠. 그리고 생활 습관 외에 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액 양을 늘려주는 그런 처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많죠. 한방에서 이걸 치료하나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셔서 자꾸 윤활제에만 의존을 하시는데요. 한의학적으로 한약 처방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걸 음부 여성 생식기에다 직접 침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피부도 약을 먹어서 속에서 뽀얗게 만드는 게 좀 윤기 나는 피부인데 자꾸 로션 바르는 것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듯이 몸 안쪽도 전 같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치료가 아닐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건조증에 대해서 원인도 있고요, 단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체질이 조금 더 잘 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의외로 한방에서 이 치료를 잘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한의사 김윤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질건조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의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원 원장이었고요. 한의학 박사 김윤희였습니다. 건강하세요.